네, 이번 시간에는 Azure 오픈 AI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zure 오픈 AI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Azure 오픈 AI는 원래는 오픈 AI 서비스가 만든 챗GPT가 있죠. 그래서 이 챗GPT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을 Azure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Azure 오픈 AI 서비스입니다. 자, 먼저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이 훌륭한 그리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오픈 AI가 만든 아주 뛰어난 인공지능 모델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Azure 오픈 AI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Azure 오픈 AI 서비스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zure 오픈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급 AI 모델들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PT-4o, GPT-4, 그리고 GPT-3.5 터보, 그리고 인베딩 모델 등 다양한 모델들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어 처리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LLM이 제공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생성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번역하고 하는 이 다양한 자연어 처리 기반의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연어를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죠. 뿐만 아니라 DALL-E와 같은 모델들을 사용하게 되면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가능한 일이 됩니다. 다음에 사람의 말들을 처리하는 음성 처리 쪽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이 위스퍼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어떤 언어라도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을 좀 다 한글로 혹은 영어로 해당되는 언어로 이렇게 전사할 수 있는 STT 엔진이 바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지정 기능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기본적인 모델들을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걸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는 파인 튜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국어로 표기할 때는 미세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언어 모델 등을 튜닝해서 좀 더 나은 성능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보안 그리고 규정을 잘 준수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능들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때 혹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 컨텐츠들이 잘못 사용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컨텐츠를 필터링하는 기능 그리고 글로벌 사이즈의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때 바로 이 글로벌 일괄 처리 등이 지원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봐야 되겠죠. 자, 이 Azure 오픈 AI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한꺼번에 모두 다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Azure 오픈 AI에서 지원되고 있는 주요 모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언어 모델 중에서 보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중에 가장 최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GPT 4.5가 지금 현재 프리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또 다른 모델들이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물들을 내주고 있는 GPT-4o 시리즈도 역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리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GPT-4o 그리고 GPT-4o 미니 등을 함께 포함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약간 특이한 서비스이긴 한데 GPT-4 오디오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이 부분을 컨트롤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역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이전 모델이죠. GPT-4 그리고 두 단계 이전 모델인 GPT-3.5 터보도 역시 제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려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인베딩 모델이죠. 그래서 이 인베딩 모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벡터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정할 수 있는 바로 ADA 002, ADA V2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고 텍스트 인베딩
네, 모델들도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은 앞서서 얘기했던 달리2, 달리3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요. 달리2에 비해서 달리3는 훨씬 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또 한글 프롬프트로도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음성을 처리할 때는 위스퍼 모델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모델들을 기본적으로 Azure OpenAI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추론형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 추론형 모델이라고 하면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추론을 하는 모델로 응답을 받는데 다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그리고 사용 요금이 조금 더 비싸지만 의외로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내주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 추론형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론형 모델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게 가장 최신 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O3 미니 그리고 O1 그리고 O1 프리뷰, O1 미니 이런 모델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모델들은 시간에 따라 없어지거나 새로 추가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론형 모델들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Azure OpenAI에서 필요한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배포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생성만 해놓고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할지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Azure OpenAI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OpenAI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포해 놓은 이 언어 모델들이 실제로 이런 프롬프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Azure OpenAI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해둔 리소스 그룹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플레이스에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Azure OpenAI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런 아이콘을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클릭해서 바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기에서 우리가 배포할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저는 스웨덴 센트럴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당한 이름을 지어주고 가격 계층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가격 계층은 스탠다드 S0 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스탠다드 S0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zure OpenAI 서비스가 어디까지 네트워크 상에서 노출이 될 건가 라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가 이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이걸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다음 눌러서 태그 이런 옵션들을 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요거 만들 때 해보면 이 서비스 자체를 배포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배포하고 사용하는 단계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배포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리소스로 이동 눌러서 해당 리소스로 이렇게 이동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Hello AI OpenAI 003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서비스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진 서비스를 이렇게 띄워보면 실제로 Azure 포탈에서는 서비스를 만들기만 하고요. 실제로 이걸 조정하는 건 최근에 생성된 Azure AI Foundry 포탈이라고 하는 이쪽 서비스에서 실제로 모델을 배포하고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zure AI 포탈 누르게 되면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새로운 사이트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접속해서 보면 Azure AI Foundry 밑에 Azure OpenAI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자, 제일 처음에 여기서 우리가 모델 카탈로그를 눌러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Azure AI 서비스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Azure AI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OpenAI가 만들어 놓은 그런 모델들을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가장 가성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GPT-4o 미니를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4o 미니를 선택을 하면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여기에서 뭐 미세 조정 모델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특정한 도메인 혹은 특정한 네, 단어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가 동작이 되게끔 원한다 라고 할 때는 네, 여기에서 미세 조정을 통해서 모델을 점점 더 뛰어나게 개선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네, 기본 모델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GPT-4 미니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포를 해야 됩니다. 자, 배포를 할 때는 네, 그냥 이렇게 모델 이름이 기본으로 들어와 있는데, 자, 요거를 제가 개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dev GPT-4와 같이 네, 별도의 이름을 주는 게 나중에 운영할 때 가시성이 높은 방법들을 제공을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포 유형은 네, 표준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모델, 지금 현재 이 GPT-4o 미니 이 모델이 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 게 2024년 7월 18일 버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분당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느냐, 네, 분당 속도 제한 옵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컨텐츠 필터도 네, 디폴트 값이 있고요. 디폴트 V2가 있는데 네, 최신 버전을 바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선택을 하고 나면 이 모델을 바로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모델이 배포되는 시간은 네, 굉장히 짧게 배포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모델에 대한 배포가 끝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네, 배포한 모델의 이름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네, 예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파이썬 언어로 SDK는 어떤 걸 쓰면 네, 이런 코드들을 사용해서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SDK는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SDK를 쓸 거냐 아니면 애저에서 제공하는 애저 AI 인프런스 SDK를 사용할 거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예시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 애저 오픈 AI SDK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애저 AI 인프런스 SDK를 사용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포된 모델이 잘 동작하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이럴 때는 바로 이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열기 네, 이걸 선택을 해 보시면 네, 해당되는 모델이 바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네, 이순신 장군이 누구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네, GPT-4o 미니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이 나오는데 네, 굉장히 상세하게 답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이 LLM이 대답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럴 때 보통 많이 고려하게 되는 게 바로 이 RAG, 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PDF나 데이터베이스 혹은 코스모스 DB 이런 데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Azure AI 서치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인덱스를 가지고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서 앱에게 물어보면 네, 물어본 내용들을 Azure AI 서치에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Azure AI 서치는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네, 바로 이 LLM에게 그 답을 줍니다. 그러면 LLM은 그걸 가지고 정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할루시네이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얻어내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보통 이 RAG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발해야 되고 벡터 DB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저에서 사용한다면 이 부분도 역시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애저에서 사용할 때는 여기 플레이그라운드 밑에 보면 여기 데이터 추가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원본 추가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이 원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Azure AI 서치를 연결시키거나 혹은 Azure 블랍 스토리지를 연결시키거나 혹은 코스모스 DB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 그리고 특정 웹이나 URL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 시켜서 이걸로 바로 RAG를 구현하는 방법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Azure Open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Azure AI Foundry에서는 미세 조정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해당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각종 일괄 작업, 매트릭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내가 배포해 놓은 모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부분은 여기 배포 메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서비스에 대한 할당량 그리고 시큐리티와 보안 이런 부분들도 역시 함께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Azure Open AI는 그냥 LLM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용할 때 체계적이고 안전하고 그리고 보안이 유지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Azure Open AI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